안녕하세요, 데멘터의 오방간지입니다. 오늘은 이미 출시된 지는 좀 됐어요. 출시된 지는 거의 1년 가까이 됐지만 요즘 핫한 이 GRK5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에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2022년, 2023년 GRK 최강자전이라는 게 열리는 걸 아시나요? 시바타라는 회사가 있죠. D1GP에 출전하는 시바타라는 회사에서 만든 RC카가 이 GRK예요. 근데 이 GRK라는 브랜드는 생긴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예전에는 이 GRK가 일부 지역에서 매니악한 사람들만 하는 차였거든요. 왜냐면 이 시바타라는 브랜드 이전에 원래 이름이 알사밀 하우스였어요. 그 알사밀 하우스에서 만든 GRK라는 차가 굉장히 어떤 특정 지역에서 협소하게 매니악한 차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알사밀 하우스 스폰 드라이버인 코다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이 RC카를 주력으로 하던 선수인데 그 선수가 성장을 해서 성인이 돼서 D1GP, 그러니까 실차 드리프트 경기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어요. 출전을 하면서 챔피언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알사밀 하우스가 시바타라는 브랜드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알사밀 하우스라는 이름을 달지를 않고 시바타라는 이름으로 이 GRK 시리즈를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GRK가 요즘에 심상치 않은 게 전국 대회를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전국 대회를 열고 있는데 그게 소규모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갖춘 거의 RCDC급의 대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RCDC는 다양한 브랜드의 차가 다 모여가지고 각 브랜드들이 경쟁을 하고 전국에서 유명한 선수들이 나와서 이제 대회를 펼치잖아요. 근데 이 GRK 최강자전은 오직 알사밀 하우스, 그냥 시바타에서 내놓은 차 GRK만을 갖고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그런 큰 대회입니다. 그 대회가 이제 벌써 2022, 2023년 치르면서 작년부터 D1 공식 인정을 받은 대회가 되었어요. 그 말은 뭐냐? 실차 D1GP랑 똑같은 채점 기준과 그런 움직임을 요구하는 대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GRK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매우 많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한번 이 GRK라는 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앞에 지금 이렇게 차를 두 대를 준비를 했는데 이 빨간 색깔 차가 GRK4, 보라 색깔 차가 GRK5입니다. 이 GRK4는 이미 출시된 지가 거의 한 6년 된 차예요. 그리고 이 GRK5가 출시된 지가 이제 1년 된 차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언뜻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차거든요. 근데 이제 한 80%의 부품이 리뉴얼돼서 이 GRK5가 나오게 되었는데 과연 이 비슷하게 생긴 차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GRK5가 어떤 점에도 포커싱을 맞춰서 제작을 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우선 아래 빨간 색깔 차가 GRK4고 위에 보라 색깔 차가 GRK5거든요. 일단은 차의 특징을 설명드리기 전에 GRK4는 기본적으로 이 버티컬 어퍼덱 이거 한 종류만 가능합니다. 여기 써가 있었네요. 그래서 얘는 이런 버티컬 어퍼덱 이 한 종류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유념해 주시고, 얘 같은 경우 GRK5 같은 경우에는 얘처럼 버티컬 어퍼덱도 가능하고 이렇게 플랫 어퍼덱 형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이제 좀 GRK5의 특징을 보여드리려고 플랫 어퍼덱을 단 상태로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GRK5가 좀 더 부품들이 얄쌍하고 좀 더 각이 서 있는 느낌입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차 두 대를 보시면 큰 차이가 없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셀프로 엣지 가공을 한 상태라서 이렇게 좀 엣지가 들어가 있어서 얼추 GRK5처럼 보이지만 이런 쇼타워 같은 것만 보셔도 차이가 나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얄쌍하고 이렇게 얄쌍하면서 엣지가 균일하게 들어가면서 여기 구멍들이 좀 크게 파였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두툼하죠. 네, 쇼타가 조금 두툼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어박스 같은 경우에도 이 GRK5는 이렇게 좀 점박이 같이 약간 기어박스 느낌 나도록 잘 이렇게 돼 있는데 GRK4는 그냥 이렇게 시바타 로고만 들어간 밋밋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원래 구매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A암 형태예요. GRK4처럼 이렇게 A암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H암 형태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엣지 부분 날 서 있는 게 달라요. 얘도 여기가 이렇게 좀 유선형 형태라면 얘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각이 져 있죠. 예, 좀 각을 많이 활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프론트도 한번 살펴보시면 벌크헤드나 쇼크터 같은 것도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얄쌍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얄쌍하고 여기도 이 사이드 쪽에 보시면 구멍이 좀 큼직하게 뚫려 있어요. 근데 이제 GRK4 같은 경우는 좀 두툼하죠. 여기도 이제 좀 더 경량화가 덜 돼 있는 모습이 있고 이 구멍 뚫린 것도 조금 더 작아요. GRK5에 비해서. 그죠? 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더 GRK5가 경량화가 되어 있는 차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렉도 조금 달라요. 물론 이제 방식은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이 슬라이드 렉에 고정하는 형태 보시면 GRK4는 구멍 3개죠. 근데 GRK5는 구멍이 4개죠. 네, 그래서 좀 더 에커먼이나 범프 스티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변화를 적게 가져갈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안쪽에 보시면 마지막 베어링을 잡아주는 형태가 위에서도 쪼이거든요. 이게 위에서도 쪼이지만 여기서도 밀어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활용해서 이 유격을, 슬라이드 렉의 유격을 줄여줄 수 있는 형태로 구조가 변경이 되어 있어요. GRK4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보시면 이렇게 위에 나사 하나만 있죠. 이 마지막 베어링을 잡아주는 게 위에 나사만 하나만 있고, GRK5처럼 이쪽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형태의 나사가 하나 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그게 이제 좀 다릅니다. 슬라이드 렉에선. 프론트에서 크게 다른 건 그런 거 정도예요. 뭐 나머지는 얘가 이제 안에 베어링이 삽입돼서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점, 얘는 안에 베어링이 없이 그냥 샤프트만 지나다니고 있다는 점, 뭐 그 정도 차이인데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거예요, 주행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슬라이드 렉을 잡아주는 형태가 다르고 좀 더 경량화가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GRK5를 발표하면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뭐라고 집었냐면, 이 모터 위치가 얘가 한 4mm 정도 더 뒤로 간다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써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그걸 확인할 수 있냐,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자, 여기 스퍼기어 쪽 얘랑 저 모터 마운트의 이 차이를 보시면 돼요. 단차 이 정도, GRK5 단차 이 정도. 근데 GRK4로 오면 단차가 이 정도. 어마어마하죠. 요 두께예요. 요 두께. 이 두께가 얘는 이 정도고, 얘는 보시면 얇죠? 별 차이가 없죠, 여기가. 예. 그걸로 이제 모터가 더 뒤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모터가 좀 더 뒤로 간 거고, GRK5가 전체적인 뭐 기어박스 위치 그런 거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GRK5랑 GRK4랑 샤시가 공용이 가능합니다. 네, 샤시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뒤에 보시면 이 나사 구멍 위치가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거든요. 100%. 네, 이 나사 구멍 위치가 다 100% 똑같아요. 그래서 뭐 GRK5에서 나오는 샤시를 GRK4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얘는 플랫 어퍼덱을 쓰는 게 여기 나사를 위에서 꽂게 돼 있잖아요. 근데 GRK4는 여기 나사 구멍이 없어요. 그거를 고정할 수 있는 나사 구멍이 없어서 이 플랫 어퍼덱만 GRK5에서만 쓸 수 있다. 근데 나머지는 GRK4랑 다 공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퍼덱, 이 플랫 어퍼덱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GRK5 부품을 GRK4에서도 쓸 수 있다. 근데 그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기어박스 형태는 달라요. 위치는 똑같은데 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형태가 달라서 그 안에 들어가는 베벨 기어 있죠. 베벨 기어는 공룡이 아마 불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 아마 길이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의 그냥 성능적인 특징으로만 봐서는 GRK5가 모터 위치가 조금 더 뒤로 가 있다. 그리고 프론트가 조금 더 경량화되어 있다. 그거 외에는 GRK4랑 크게 다른 게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 두 차의 특징을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기존의 GRK4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굳이 GRK5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성능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여지고요. 근데 기존에 GRK4가 없으신 분들, 물론 이제 GRK4를 신품으로 구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GRK4가 없으시고 이 GRK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GRK5를 선택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이 GRK 최강자전이 국내에서 열리진 않아요. 국내에서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국내 한정적으로 이제 드리프트를 즐기시는 분들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의미가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같이 해외에 대회도 많이 나가고 해외 유저들이랑 교류를 좀 많이 하게 되면은 이 GRK 시리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셨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RK 최강자전이라는 게 일본 내에서 굉장히 큰 대회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대회에 대해서 욕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GRK라는 차가 그렇게 주류를 이루진 못했지만 앞으로는 좀 이렇게 시바타라는 브랜드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 GRK라는 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좀 주력으로 많이 불리시게 되는 차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이렇게 GRK4, GRK5 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차량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데멘토의 오방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